민준호,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미국 교실에서 울려 퍼진 차가운 목소리. 16세 한국 소년 준호를 향한 시선들이 모두 차갑기만 했습니다. 킥킥킥 또 시작이네. 제일 망신당하는 거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준호가 실패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칠판에 적힌 건 고등학교 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건 못 풀걸?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조용하고 말했던 이 소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날 한 장의 분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교실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준호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뒤바꿔 놓았을까요? 한 소년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호라고 합니다. 16살이고요. 몇 달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왔어요.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시고 어머니도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수학을 배우며 자랐어요. 한국에서는 수학이 제일 재미있는 과목이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 와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영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고 뭔가 항상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특히 학교에서는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학 시간에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민준호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에메니 톰슨 교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교실을 가로질렀습니다. 3교시 수학 시간이었죠. 갑작스러운 지명의 교실 안 30명의 시선이 한순간에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쿵 걸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킥킥킥 또 시작이네. 쟤 망신당하는 거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몇몇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했습니다. 그 소리들이 준호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순간 마음이 옹치로 들었습니다. 일판에는 복잡한 3차 함수 방정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에메니 교사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후드티 아래 숨은 얼굴은 창백했고 낡은 운동화를 신는 발걸음은 무거웠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 교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적은 못 풀 텐데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 작게 웃었습니다. 준호의 등 뒤로 따가운 시선들이 쏟아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이 낯선 교실에 앉게 된 건 불과 석 달 전의 일이었어요.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 프로필들. 16번째 생일을 앞둔 여름 준호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연구년 프로그램 때문이었죠. 아버지 민성호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였어요. 어머니 김은혜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요. 두 분 모두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논고 등족했어. 준호야, 미국에 가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 수학은 전 세계에 어디서나 통하는 언어니까. 어머니도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공항에서 내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하늘은 낯설도록 탁 트여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한국보다 낮았고 사람들은 준호가 아는 어느 누구와도 닮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흘러나오는 영어 소리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처음 미국 학교에 등교했을 때부터 모든 게 어려웠어요.
준호의 영혼은 언언했습니다. 발음에는 한국어 어향이 묻어 있었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속삭이들이 있었어요. 쟤 어느 나라야? 이름도 발음하기 어렵네. 민준호? 뭐라고 부르지?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준호의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더욱 힘들었습니다. 카페테리아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김치 냄새가 날까봐, 젓가락질이 이상해 보일까봐 늘 걱정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준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엄마 학교 어때?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괜찮아요. 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셨어요. 아버지는 대학교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셨고, 어머니는 미국 교육 시스템을 공부하느라 바쁘셨죠. 사실 준호는 수학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수학 공부를 했거든요. 준호야, 수학은 아름다운 언어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숫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어. 집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대학교 수준의 문제들도 풀었어요.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까지. 준호에게는 모두 재미있는 퍼즐 같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달랐어요. 에메니 톰슨 교사는 처음부터 준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시아 전학생, 수업 중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는 아이. 그녀에게 준호는 반 분위기를 해치는 존재로 보였어요. 몇 주 전 첫 번째 수학 시험에서 준호가 만점을 받았을 때도 에메니 교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컨딩한 건 아니죠? 시험지를 돌려주며 에메니 교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아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운이 좋았겠네요. 에메니 교사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만점이 나왔어요. 그러자 에메니 교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용한 아이가 정말로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을 리 없어. 그래서 오늘 에메니 교사는 준호를 시험하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교과서에도 없는 어려운 문제로 말이죠. 칠판 앞에 선 준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필을 든 손가락은 차갑고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은 따가웠어요. 에? 5분 드릴게요. 못 풀면 자리로 돌아가세요. 에? 에메니 교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 같은 차가움이 있었어요.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문제는 겉모습보다 구조를 봐야 해. 수학은 말이 없지만 언제나 원리를 말해주지.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따뜻하고 믿음직한 그 목소리가 준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깊이 숨을 들으시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필이 7판에 다 왔습니다. 첫 줄, 둘째 줄, 준호의 손끝에서 숫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말이죠. 교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킥킥거리던 소리는 사라졌고 에말리 교사의 냉소적인 미소도 서서히 굳어갔어요.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차 함수를 인수분해하고 판별식을 구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준호야, 수학은 언어야.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숫자가 대신 말해줄 거다. 마지막 줄까지 적고 준호는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돌리자 에말리 교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1펀말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가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교실은 한없이 조용했어요. 소년의 침묵이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에말리 교사의 얼굴에서 냉소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7편에 적힌 풀이 과정을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확인했습니다. 인수분해 과정도 완벽했고 그녀의 공식 활용도 정확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계산 실수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죠. 교실의 공기가 변했어요. 처음엔 킥킥거리며 준호의 실패를 기대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입을 다무며 7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거 맞는 거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에말리 교사는 마지막 답까지 검사를 마친 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상황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준호가 문제를 보고 당황하며 결국 포기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7판에 적힌 건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민준호 에말리 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어로 자세히 설명하기엔 아직 어려웠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럼 이 풀이 방법은 어디서 배운 건가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영어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에서 봤어요. 에말리 교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는 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참고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어떤 책인지 말해볼 수 있겠어요? 준호는 당황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공부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개인적이고 복잡한 이야기였거든요. 기억 안 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에말리 교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거짓말이구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어림보다 차가웠어요. 다음 주에 다른 문제로 다시 한번 해보죠. 그 말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엔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음엔 절대 못할 거야. 준호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주변에서 들리는 속사님들이 그의 귀에 들렸어요. 진짜 제가 품고 맞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어디서 뵙긴 거야? 준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리 실력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저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서툰 이방인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 공부했던 노트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긴 수식들과 설명들을 보며 마음을 달랐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아이들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따라왔습니다. 에! 몇몇인 아예 대놓고 수근거렸어요. 제가 어제 그 문제 푼 애야? 진짜 이상하지 않아?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준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마치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교실 게시판 앞에는 학생들이 선원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가 파란색 마커로 낙서를 해놓았습니다. 여긴 미국이야. 내 나라 방식은 안 통해. 그 글씨를 본 순간 준호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분명한 악의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킥킥 제 보라고 쓴 거야? 중국이야? 일본이야? 이름도 발음하기 어렵잖아. 민준호? 그냥 아시아 얘기했지 뭐. 주변에서 몇몇 아이들이 그 글을 보며 킥킥거렸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며 말했어요. 야, 계산기. 어제 그거 진짜 내가 푼 거야? 돌아보니 같은 반 브레드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거친 아이였죠.
그 옆에는 친구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계산기 없이 풀었다고 누가 그걸 믿어? 브래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마법이라도 쓴 거야? 일부러 크게 말한 그 한마디에 주변 학생들이 킥킥 웃었어요. 준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래드가 따라오며 계속 말했어요. 야, 무시하지 마. 너한테 말하는 거야. 어제 그거 어디서 베낀 거지? 준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브래드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들리지 않아 영어 못 알아들어.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학생이 브래드를 말렸어요. 그만해. 선생님 오신다. 브래드는 준호를 한 번 더 째려보고는 친구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준호는 혼자 남겨진 복도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해졌어요. 카페테리아에서 준호가 평소처럼 구석자리로 가려는데 어느 무리의 학생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쟤 진짜 이상해. 수학만 잘하고 다른 건 다 못하잖아. 그냥 시험 로봇이지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시아 애들은 다 그런 거 아니야? 공부만 하고. 그 말들은 준호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김밥은 목을 넘기기조차 힘들었어요.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준호 맞은편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반 라이언이었습니다. 동양계 미국인으로 준호처럼 평소 말이 없던 친구였어요. 라이언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게시판에 있던 흙을 내가 지웠어. 준호가 놀란 눈으로 라이언을 바라봤어요. 나도 그런 말 들었거든. 라이언이 시선을 피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내 도시락 냄새 나는다고 웃었어. 중학교 때는 내 이름을 제대로 발음 못하는 척했고 준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알아두래 할 게 있어. 라이언이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했어요. 여기서는 조용히 있으면 안 돼. 더 만만하게 본다고 때로는 맞서야 해. 라이언은 어색하게 웃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제 문제 푸는 거 봤어. 정말 대단했어. 스펜서 선생님 표정 봤지. 완전 당황하던데. 그 말을 남기고 라이언은 카페테리아를 나갔어요. 준호는 혼자 남아 라이언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그날 오후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준호는 복도를 걷다가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벽에 붙은 게시판에 누군가 새로운 낙서를 해놨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계산기. 준호는 그 글을 보며 주목을 꽉 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실력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닌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으로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준호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준호야 왔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어?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괜찮았어요. 준호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아직 대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요즘 연극 프로젝트 때문에 늘 늦으셨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미안하다 준호야. 오늘도 늦었네. 아버지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아빠. 학교 생활은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말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너무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학은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언어가 다르니까 처음엔 어려울 수밖에 없어. 하지만 수학은 전 세계 공통 언어잖아. 너의 실력은 어디서든 통할 거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증명해준다. 족을 빼하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거라.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 공부했던 수학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긴 수식들과 문제마다 적긴 짧은 설명들을 보며 마음을 달랐어요. 노트 한 구석에는 아버지가 적어 놓으신 글이 있었습니다. 수학은 언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숫자가 대신 말해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도 있었어요. 세상이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언어가 된다. 준호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마음을 다 잡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아이들이 옹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문제는 대 스펜서 선생님이 더 어려운 걸로 준비했다던데 이번엔 못 풀걸.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3교시 수학 시간이 되자 에말리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프린트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에말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1펀펜에 복잡한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지난주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미적분과 기하가 결합된 고난도 문제였죠.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였어요. 교실 학생들이 옹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우리가 배운 적 없는데 저걸 어떻게 풀어? 완전 대학교 문제 같은데 에말리 선생님은 문제를 다 접고 나서 교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말했습니다. 민준호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지난주와 달랐어요.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실패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진지하게 중얼거렸어요. 진짜 풀 수 있을까? 저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지난주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오히려 고요했어요. 라이언의 말이 떠올랐어요. 때로는 맞서야 해.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증명해준다. 칠판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복잡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차근차근 해체해봐. 큰 문제는 작은 문제들의 조합일 뿐이야. 준호는 분필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교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준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분필을 들고 문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방정식 부분과 기하적 해석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언급 보기에는 정말 복잡해 보였지만 구조를 파악하고 나니 아버지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복잡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차근차근 해체해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준호는 첫 번째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와 달리 중간중간 한국어로 중얼거리며 풀어나갔어요.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치환하면 MLI. 선생님은 준호가 혼자 말하는 모습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지난주에는 조용히 풀었는데 이번에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 아들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요. 교실 학생들도 점점 더 집중해서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칠판의 수식을 적어 나갔어요. 복잡한 적분 계산도 암산으로 척척 해냈습니다. 기하적 해석 부분에서는 간단한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와,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누군가 작게 감탄했습니다. 준호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계산이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어요. 수학은 언어야, 준호야.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숫자가 대신 말해줄 거다.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준호는 마지막 답을 적고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교실 전체를 돌아봤어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놀람과 감탄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천천히 칠판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한 줄 한 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중간 계산도 확인하고 최종 답도 검산해 봤습니다. 교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몇 분이 지난 후 MLE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벽합니다. 순간 교실 안에 작은 동요가 일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라이언이었어요. 그러자 하나 둘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민준호 ML 이 선생님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존경이 묻어 있었어요. 이 문제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배운 문제예요. 어떻게 풀 줄 알았나요? 준호는 이번에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는 수학 교수거든요. 그렇군요, 이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지난주에는 의심해서 미안했어요. 당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선생님,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MLE 선생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녀도 준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며 편견과 싸워야 했던 기억 말이에요. 준호가 자리로 돌아갈 때 이번에는 등 뒤에서 들리는 것이 조용히 아니라 감탄이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저런 문제를 암산으로 풀다니 우리보다 몇 배는 똑똑한 것 같아 준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라이언이 다가왔고 그 뒤로 수학 동안이 회장 캐서린도 함께 왔습니다. 우리 테이블에서 같이 먹을래? 캐서린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동안 혼자 밥을 먹었는데 누군가 함께 먹자고 제안하다녀요. 정말 괜찮아요? 당연하지. 라이언이 대답했어요. 카페테리아에서 세 명이 함께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워졌어요. 다음 주에 지역 수학 경시대회가 있어 캐서린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갈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혹시 관심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라이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해. 넌 정말 대단해. 캐서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학생 중에 가장 뛰어나 정말 해보고 싶어? 준호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준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캐서린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네, 정말 넣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채로 복도를 걸었어요. 라이언과 캐서린이 양 옆에서 수학 경시대회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지역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다 모여 라이언이 말했어요. 하지만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도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문제뿐 애구나.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복도를 걸으며 들리는 말들이 이제는 따뜻했어요. 수학 동아리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민준호야. 캐서린이 소개했어요. 오늘 스펜서 선생님 수업에서 대학 수준 문제를 푸네. 다른 학생들이 관심 어린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와, 진짜 그 문제 정말 어려웠다던데. 어떻게 풀었어?
처음으로 준호는 자신의 실력에 대해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더듬거리는 영화였지만 아이들은 진심으로 들어줬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준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가방 속에는 수학 경시대회 안내서가 들어있었고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마중 나오셨어요. 준호야, 오늘 표정이 밝네. 내 엄마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도 집에 일찍 오셨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준호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준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품고 친구들이 생긴 것, 그리고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게 된 것까지 정말 자랑스럽다, 준호야. 아버지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더 자랑스러운 건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준 수학이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준호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든 건 내 노력이야. 나는 그저 독을 알려줬을 뿐이지.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밤 하늘 이었지만 별은 어디서나 같은 빛을 내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 자신을 믿어주는 친구들이 생겼고 실력을 인정해주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수학 동아리실에서 경시대회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개설인이 준비해온 기출문제집은 2개만 해도 교과서 3권 분량이었습니다. 이거 다 풀어야 해? 다른 학생이 놀라면 물었어요. 다 할 필요는 없어. 유형별로 나눠서 연습하는 거야. 개설인이 설명했습니다. 라이언은 인터넷에서 찾은 고난도 문제들을 프린트해 왔어요.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어.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유했습니다. 와, 이런 접근법도 있구나. 개설인이 준호의 풀이를 보며 감탄했어요. 우리가 배운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 과정이 훨씬 간단해. 이런 식으로 풀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겠네.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느꼈어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친구들과의 소중한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개설인이 말했어요. 내가 와서 우리 동아리가 훨씬 강해진 것 같아. 맞아. 이번 경시대회에서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이언도 동의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역 수학 경시대회 소식이 학교에 퍼지자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한 번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기대와 관심이었습니다. 에이, 복도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경시대회 준비 어때? 열심히 하고 있어? 화이팅! 심지어 브레드 같은 아이들도 더 이상 준호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수학 동아리실에서는 매일 방과 후 특별 준비 모임이 열렸어요. 개설인이 준비해온 기출문제집은 정말 두꺼웠습니다. 라이언은 인터넷에서 찾은 고난도 문제들을 계속 프린트해 왔어요. 이런 유형도 나올 수 있어. 라이언이 새로운 문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어렵네. 다른 학생이 문제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떠올랐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면 어때? 준호가 칠판에 풀이를 적기 시작했어요. 오, 이런 방법도 있구나. 개설인이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창의적이야. 이런 식으로 풀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겠네. 준호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몇몇 학부모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시아이가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간다고 다른 미국 아이들은 기회도 못 받고 뭔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애는 한국에서 이미 고급 수학을 배워왔을 거야. 우리 아이들과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준호는 화장실 칸 안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주목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럼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 되겠네.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경시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에메리 선생님이 준호를 개별 상담실로 불렀어요. 민준호, 솔직히 말해줄게요. 에메리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학교 대표들 수준이 만만치 않아요. 혹시 부담스럽다면 괜찮아요.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 정말로요. 에메리 선생님은 준호의 눈빛을 보며 놀랐어요. 몇 달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소심하고 위축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의 준호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마지막 일주일 제대로 준비해 봅시다. 경시대회 전날 밤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긴장 안에 아버지가 무르졌습니다. 조금은 해요. 하지만 기대도 돼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마음가짐이야. 아버지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배운 것들을 마음껏 보여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도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그날 밤 준호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시대회 당일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준호야 힘내. 아버지가 현관에서 환송해 주셨어요. 최선을 다하고 와. 어머니도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캐서린과 라이언이 응원의 말을 건넸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캐서린이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만 라이언도 격려해 줬어요. 주립대학교 부설 고등학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준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켜 봤어요.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두려움, 학교에서 겪었던 조롱과 편견, 그리고 점점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들, 이제는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더 이상 숨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대신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지역에서 손꼽히는 수학 영재들이었어요. 유우는 그들을 보며 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설렘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과 겨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으니까요. 시험지가 배부되고 시작을 알리는 종이 올렸어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번째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이제 시작이다. 첫 번째 문제는 확률과 조합이 섞인 문제였어요. 언뜻 복잡해 보였지만 구조를 파악하고 나니 해결 방법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풀었던 비슷한 유형이 떠올랐어요. 두 번째 문제는 기하와 삼각함수가 결합된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가르쳐준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준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서재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처럼 평온했어요. 세 번째 문제에서 잠시 막혔어요. 수열과 극한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였는데 처음 보는 유형이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 생각해 봤어요. 이 부분은 등비 수열이고 이 부분은 무한급 수구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어가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가장 어려웠어요. 미적분과 기하가 복합된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주변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고 몇몇 학생들은 이미 포기한 듯 펜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 마침내 답을 구해낸 준호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어요. 시간 종료 펜을 내려놓았어요. 시험 감독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당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다른 학교 학생 한 명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문제 어떻게 풀었어? 나는 절반도 못 풀었는데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풀이법을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처음으로 다른 학교 학생과 수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준호였어요.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수학은 경쟁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에말리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축하해요. 준호 1등입니다. 준호의 귀가 멍해졌어요. 1등이라는 말이 실감내지 않았거든요. 만점이에요. 전체 참가자 중에서 유일한 만점이었다고 하네요. 에말리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더욱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립대학교에서 특별 장학생 제의가 왔어요. 에말리 선생님이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학과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할 수 있다고 하네요. 준호는 정말 놀랐어요. 대학교 장학금이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선생님 정말인가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교무실을 나선 준호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교실로 돌아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하해 교실 전체가 박수를 치며 일어났어요. 1판에는 준호야 축하해 라고 알록달록한 글씨로 적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작은 케이크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을 조롱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브래드도 어색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혼자 잤던 구석 테이블에 여러 학생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멋있어.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워. 나중에 유명해지면 사인 좀 해줘. 하지만 가장 기억이 남는 건 조용히 다가온 한 아이의 말이었어요. 한국계 1학년 후배였습니다. 형, 저도 형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수학을 좋아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준호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 나도 처음엔 무서웠거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준호야. 아버지가 준호의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더 자랑스러운 건 내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었어.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너의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리. 그날 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노트에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수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봄이 와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밤하늘 별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숫자로 말하기 시작했던 소녀는 이제 사람들과 마음으로 소통할 줄 아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게 된 준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그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수학적 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다름이라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름이 우리만의 특별한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준호도 처음엔 자신의 한국어 억양과 서툰 영어 때문에 위축되었지만 결국 수학이라는 자신만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증명해준다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다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